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절대 금융사기에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교묘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피해는 매년 그 규모와 건수가 충격적인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많은 통계 자료들이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마 내가 하는 아니란 마음이 바로 사기범들이 가장 노리는 심리적인 약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사기 수법들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고 교묘하게 진화하여 평범하고 선량한 분들이 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면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금융사기의 실체를 제대로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흔하면서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기 유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그 목소리의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바로 보이스피싱이죠. 이 수법은 워낙 잘 알려져 있지만 놀랍게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사기범들이 피해자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밤중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 발신자 정보에는 스팸이라고 뜨지 않아 무심코 전화를 받게 되죠. 다급한 목소리로 자신을 경찰이나 검찰 혹은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위험에 처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가짜 경찰 로고가 박힌 웹사이트 주소를 보내주며 신뢰를 얻으려 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전적인 기관 사칭 수법 외에도 최근에는 자녀를 납치했다는 협박이나 자녀가 사고를 당해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등 부모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수법도 여전히 기승을 부립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봐 눈앞이 캄캄해지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들은 피해자가 생각할 틈도 없이 빠르게 상황을 전개하며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더욱 교묘해진 신종 수법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실제처럼 개인 정보 유출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해결해주겠다거나 추가 피해를 막아주겠다고 접근하는 방식인데요. 자신들이 마치 구원자인 양 위장하여 피해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결국에는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보안 강화를 명목으로 개인 금융 정보를 빼내갑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심리를 단계별로 조작합니다. 처음에는 공포심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는 해결책을 제시하며 잠시 안도감을 주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긴급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다른 사람과 상의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불안한 마음과 다급함에 쫓겨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미 텅 비어버린 통장 잔고만 남아 허탈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평생을 모은 노후 자금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달콤한 속삭임으로 이장한 채 언제든 우리를 노릴 수 있는 위험한 덫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형의 사기 수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보이스피싱이 우리의 공포심을 자극하며 접근하는 무서운 수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었죠. 하지만 사기범들은 비단 두려움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감정, 바로 사랑을 가장한 덫을 놓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두 번째 유형은 바로 달콤한 속삭임으로 마음을 훔치고 결국 배신으로 얼룩지는 로맨스 스캠입니다. 특히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채팅 앱이나 SNS에서 우연을 가장에 접근하고 마치 운명처럼 다정한 말들로 신뢰를 쌓아가죠. 프로필 사진 속 호감 가는 이성의 모습은 설렘을 안겨주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내오는 다정한 메시지들은 마치 진짜 연인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자기야,
사랑하는 당신 같은 애칭을 쓰며 미래를 함께 꿈꾸는 듯한 말들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합니다. 그렇게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고 믿는 순간 사기범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대개 해외에 거주하며 급박한 상황에 처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는데요. 예를 들어 갑자기 큰 사업에 문제가 생겨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해외에서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식이죠. 심지어는 한국으로 돌아가 당신과 함께 살고 싶은데 비행기 표값이 부족하다는 애절한 사연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돕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 피해자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게 됩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그 요구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돈을 보내지 않으면 마치 관계가 깨질 것처럼 혹은 상대방이 큰 위험에 처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이것이 잔인한 사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물질적인 손실은 물론 사랑과 신뢰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답니다. 사랑의 덫만큼이나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또 다른 유혹이 있습니다. 바로 황금빛 투자 기회라는 달콤한 속삭임이죠. 세 번째로 알아볼 사기 유형은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꿈꾸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고수익 투자 사기입니다. 최근에는 특히 가상화폐나 해외 부동산 혹은 주식 리딩방 같은 형태로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자신들을 투자 전문가나 해외 유명 애널리스트로 위장하며 접근합니다. 화려한 그래프와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보여주는 가짜 투자 앱 화면을 제시하면서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라며 투자를 종용하죠. 이들은 처음부터 큰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해서 실제로 잠깐의 수익을 맛보게 해주기도 하는데요. 마치 미끼를 던지듯 내가 진짜 전문가가 맞구나 하는 신뢰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강한 확신에 차 피해자들은 그동안 모아두었던 퇴직금이나 전 재산을 한 번에 쏟아붓게 되죠. 하지만 그 순간 사기범들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립니다. 화려했던 앱 화면은 더 이상 열리지 않고 전문가라던 사람은 연락이 두절됩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닫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린 뒤죠. 황금빛 미래를 꿈꿨던 기대감은 절망으로 그리고 분노와 허탈감으로 바뀌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사기 수법들을 살펴보았지만 이 모든 사기에는 공통적인 패턴이 존재합니다. 바로 피해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한다는 것이죠. 사기범들은 우리 마음속의 약점, 즉 외로움, 자녀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불안감, 혹은 한탕을 노리는 욕망까지 그 어떤 감정이든 기가 막히게 꿰뚫어보고 이용합니다. 마치 당신의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그 약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어쩌면 나는 절대 당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수법은 너무나도 치밀하고 교묘하게 진화해서 누구라도 한순간의 방심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그 방패는 바로 의심하고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는 것만이 유일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낯선 전화나 메시지, 터무니없는 투자 제안이 온다면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족이나 친구 혹은 믿을 만한 기관에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죠.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하려 들지 마세요. 사기범들은 바로 그 순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기 유형들은 단순히 개인의 불행을 넘어 우리 사회의 노년층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선별하고 가족과 이웃이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지켜주는 사회적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진부하지만 가장 중요한 경고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삶의 지혜와 경험을 가진 현명한 분들이시죠. 그 지혜로움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판단하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불행하게도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당황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고 방법과 피해 복구 절차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